안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어디 할 차례죠? 프린트는 다 받으셨죠, 그죠? 예, 어디 할 차례요? 교재에 가시면은 101페이지, 101페이지, 101페이지 할 차례인가요? 오전 그 101페이지 맞아요? 101페이지 예, 들어가도록 할게요. 100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 옆에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경기 변동의 특성은 저번에 했었고 일단은 101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순환 분배별 특성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세요. 이게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도 그냥해요. 순환을 해요. 순환을 하죠. 그러니까 4개의 국면하고 안정시장이라는 국면이 있긴 한데 이 4개의 국면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들어가도록 하죠. 자 우리가 부동산도 순환을 안 한다, 순환을 한다 하죠.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다시 또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꼭대기점을 정점이라고 했었죠. 정점. 그래서 이제 꼭대기점을 정점이다 라고 하고요. 바닥점이 무슨 점이에요? 저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우리 부동산도 평균 경기가 있어요. 평균 경기가 이렇게 있고 4개의 국면으로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4개의 국면으로 순환을 하면서 이 국면별로 이제 특징을 물어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좋은 곳을 호황이라고 하고요. 자, 이 국면을 상향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후퇴가 오고요. 여기가 이제 불황입니다. 불황.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하향시장이고 저점을 찍은 다음에 다시 회복으로 오겠죠.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을 해요. 순환을 해서 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저번 시간에 확장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확장이라고 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수축 국면이라고 했죠. 그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를 따라서 움직이는 측정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이제 넘겨보시면은 그 페이지 99페이지로 가시면 99페이지에 그 부동산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여기는 이제 별표를 여기도 하나만 쳐보시는데 여기는 이렇게 출제 빈도가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않아서 어떤 게 있느냐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맨 밑에 한번 가보세요. 맨 밑에 가시면은 두 번째 줄에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것은 생산량이라는 건축량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건축량은 공급인데 공급만 늘어나야 돼요. 수요도 늘어나야 돼요. 수요.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소비고 가격 변동이 종합적인 측정하여야 한다라는 단어가 있죠. 그 넘겨보시면 3대 측정 지표가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을 따라 움직이는 부동산의 경기의 측정 지표가 3대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3기억이라 해서 앞에다 기억이 들어가는데 자, 건축의 양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이제 생산량을 얘기를 해서 공급 지표를 얘기하고요. 근데 공급만 늘어나야 돼요. 수요도 늘어나야 돼요. 거래량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이제 주택에 대한 소비량, 공급 지표, 우리 수요 지표죠. 수요도 늘어나야 되고 가격도 올라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격 변동 3가지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가정에서는 그냥 3가지 있다고만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 2월 달에는 보통 제가 여기 처음 강의를 하기 때문에 1, 2월 달에는 아마 기본소로 하고 3, 4월 달에도 기본소고 5, 6월 달에는 요약집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니까 1, 2월 달에는 그냥 3가지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그럼 이제 핵심 포인트가 다시 넘기게 보시면은 아까 페이지 101페이지로 가시면은 요 경기 측정 지표인데 요게 이제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자체적으로 이제 중시 현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 중시냐, 그 다음에 과거의 사례 가격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금리는 안 나오는데 이 저자가 이제 금리까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 가는데 자 갑니다. 누구 중시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향시장이라는 자체는 건축량, 거래량,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럼 계속 올라간다는 거가 생기게 되면은 매도자는 팔려고 할까요? 거래를 미룰까요? 미루죠. 그래서 이제 매도자가 거래를 미뤄요.
매수자는 땡기려고 하겠죠. 그래서 땡기려고 하는데 매도자는 거래를 미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약간 투자해서 재미를 봤는데 작년에 9.13 정책 아시죠? 그래서 이제 강남에 이제 하고 이제 분당 쪽하고 이제 아파트를 제가 사는데 계속적으로 올라가요. 9.13 정책 전에는요. 그 올라가게 되면은 누가 거래를 미루려고 할까요? 매도자죠. 그럼 누구 중시 현상이 나타나죠? 매도자예요. 매도자는 팔려고 그래요. 거래를 미뤄요. 매수자는 땡기려고 하겠죠. 매수자가 많기 때문에 가격은 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 중개업자라면 누구를 꼬셔야 돼요? 매도자를 꼬셔야 되죠. 이거 이해 가셨어요? 근데 지금 뭐 지방은 잘 제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이 경기가 참 재밌는 게 지역마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뉴스를 보시게 되면 지금 서울의 집값이 떨어지고 있죠. 그 심리가 지금 매수자 시장이에요. 그럼 그냥요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 매수자는 살려고 그래요. 더 기다려요. 기다리죠. 그 매수자 중시로 간다는 얘기지. 이해 가셨나? 그래서 매수자는 안 사. 계속 기다려서 거래를 미루고 매도자가 자꾸 팔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가격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저게 이제 같이 따라 움직인다는 지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측정 지표하고 여기랑 같이 맞물려서 가죠. 여기는 그냥요 다 올라가요. 여기는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글씨를 보는데 매도는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매수는요 내려가죠. 확장은 올라가고 수축은 내려가죠. 뭐 놀라진 않죠. 자, 회복은 어떻게 돼? 후퇴는 내려가고 호황은 불황은 내려가죠. 그죠? 이렇게 반응 없는 학원은 처음 봤어요. 그죠? 반응 좀 하세요. 그죠? 그 회복이라는 자체는 떨어졌다가 올라가죠. 그럼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매수에서 매도로 바뀌고 여기는요.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고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따라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얘네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반대 지표를 내요. 반대 지표.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자체가 순위를 매긴다면은 금리는 잘 안 나와요. 근데 금리가 이제 이 저자가 냈으니까 금리도 보고 그 다음에 집이 비어 있는 게 공가율이고 사무실이 비어 있는 게 공실률이에요. 그 다음에 과거의 사례 가격을 봤을 때 과거의 사례 가격이 상한가냐 하한가냐로 보는데 자 우리가 상향시장은 그냥입니까? 지금 건축량도 늘어납니까? 거래량도 늘어난다는 건 돈 빌리기가 쉬워서 그래요. 금리가 높다 오히려 금리가 낮다? 낮고요. 여기는 하향시장이죠. 그럼 하향시장은 그냥요 거래가 안 돼요. 그러면 금리가 낮다 반대로 높다? 높아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반대 지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 내놓기만 하면 팔으니까 공실공가가 늘어나요? 줄어들어? 줄어들고 여기는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과거의 사례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정평가 한다는 거 들어보셨죠? 제가 이제 평가사도 강의하는데 이렇게 비교해서 방식을 따라서 비교 방식. 그럼 비교해서 내 가격을 매길 수 있죠. 비교 방식. 비교 방식인데 자 얘가 이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입니다. 그럼 그냥입니까? 거래가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2년 전에 거래가 돼서 만약에 20억이다. 그럼 알고 있죠. 그럼 대상부동산을 구하려면 자 지금 가격이 막 올라가는 상향시장이에요. 근데 이건 그냥입니까? 과거의 사례입니까? 그럼 나한테 상한선이 되겠어요? 하한선이 되겠어요? 하한선이 되겠고 내려가게 되면은 상한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과거 사례 가격이 하한가가 되고 이건 상한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반대 지표 쪽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 여기는 그냥이야 매도자 시장이야. 그럼 건축량은 어떻게 돼? 늘어나고 거래량도 거래량이 내려가? 제발 좀 잘해. 가격도 올라가고 자 알았어. 그럴 수 있지 뭐. 자 가격도 올라가지? 공실률은 내려가지. 이게 나온다니까 이게 금리도 어떻게 돼? 낮죠. 반대니까 이게 반대. 과거는 무슨 가가 된다? 하한가가 된다는 거야. 맞아요? 그럼 같이 올라온 걸 낼까? 반대로 가는 걸 낼까? 반대로 가는 걸 내요. 분위기 안 좋네. 갈게. 상향시장 그냥이야 건축량이 늘어나. 거래량도 가격도 올라가고 공실률은요. 떨어지고 금리도 떨어지고 과거는 무슨 가? 하한가가 된다는 거죠. 과거. 아시겠어요? 이렇게 내려봐 이렇게.
누구 중시야? 그러면 건축량은 어떻게 돼? 떨어지고 거래량도 내려가고 가격도 내려가죠. 근데 금리는 올라가고 공실률도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상한가가 된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럼 같이 움직임을 내겠어요? 반대로 움직임을 내겠어요? 반대로 움직임을 낸단 말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시험장 가서 막 이러지 마. 시험장 가서 막 이러면 어머 장애인은 저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이다 순환을 한다. 순환하죠. 순환 국면이 되겠어. 4개 있고요. 이제 특수국면이라는 게 있는데 특수국면은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안정시장. 자, 우리가 이제 그 서울이 지금 수도권이 안 좋더라도 경기가 강남이나 그 이런 종로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하죠. 그냥입니까? 위치가 좋습니까? 역세권의 아파트의 소형 아파트는 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역세권에 만약에 24평이 2억이면 지금도 2억이겠죠. 그죠? 그럼 이런 시장이 안정시장이에요. 그럼 이건 순환이에요? 순환은 아니에요. 부동산 유형이죠. 그죠? 그래서 어디서든지 거쳐서 나타나서 굉장히 안정되고 가벼운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호황이 이제 강한 건데 안정시장은 거의 처음 잘 안 나와요. 그냥 안정시장이 있다고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 이제 중개사라면 투자자가 왔어요. 그래서 정점에서 하는 게 좋아요? 투자는 저점에서 하는 게 좋아요? 저점이죠. 정점은 그냥입니까? 후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럼 상향시장은 투자의 적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래퍼니까. 맞아요? 그럼 저점이 투자의 적기면 놓칠 수도 있죠. 여러분도 만약에 모의고사 저점을 찍으시면 그냥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복귀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투자의 적기라는 거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서가 얘부터 나와요. 따보세요. 회상, 후하. 이 순서대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저점을 찍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돈 벌 거를 그냥 해요. 회상을 해요. 그러면 돈 버니까 내가 나중에 후하죠. 따보세요. 회상, 후하.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아시겠나? 그래서 첫 번째 101페이지로 가시면은 하향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하향시장. 그럼 손들어서 이게 내려봐 이렇게. 그냥이야 거래가 저조해. 가격은 하락하죠. 금리는요. 올라가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불황이 약한 유형 같은 경우는 대형주택 같은 건 많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누구 중시 현상이야. 매수인. 떨어지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무슨 선? 상한선이 돼요. 상한선. 그래요? 그 다음에 회복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회복은 이제 참여하는 고객의 수가 조금씩 증가하며 그냥입니까? 공시률은 좀 적어집니까? 적어지고 금리가 낮아지죠. 투기 심리가 회복하고 투기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죠. 4번 누구 중시에서 누구 중시로 바뀌어요. 매수인에서 매도인으로 바뀌죠. 올라가니까. 그래요? 올라가니까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상한선이다, 하한선이다. 하한선이 되고 반전이 되니까 여기가 기준 가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넘겨보세요. 상향시장 있어요? 상향시장 갑니다. 자, 상향시장은 자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그냥입니까? 가격이 상승을 합니까? 상승하고 거래도 활발하죠. 그다음에 상향 다음에 제가 후퇴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점에 도달해서 경기가 후퇴할 조짐을 보여요. 그래요? 그다음에 건축 허가 신청은 어떻게 된다? 증가하고. 그다음에 4번 누구 중시죠? 매도인 중시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게 올라가니까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이 무슨 선? 하한선이 되고. 후퇴는 어떻게 돼요? 후퇴는 이게 떨어지니까 금리가 어떻게 돼요? 높고 공실률도 커지죠. 내 반대 나온다 그랬잖아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반대. 의욕이 없어. 자, 그다음에 이제 후퇴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강력한 규제에 의해서 단실에 확 냉각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누구 중시죠? 자, 우리가 매도에서 뭐로? 매수위로 바뀌죠. 그런가요? 근데 후퇴는 떨어지니까 과거는 무슨 가가 되는 거야? 상한가가 되고 여기가 기준가가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여기서 반전되니까 거기가 가게 됩니다. 안정시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안정시장. 안정시장은 아까 우리가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는 경기를 불황을 좀 어떻게 돼요? 안 타죠. 그래서 밑줄만 쳐보세요. 1번 일반 경기 변동과 달리
부동산 경기 변동이 특히 고려되는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안정돼 있고 가벼운 상승을 지속해요. 그 보통 실수요자 위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안정시장은 후퇴 국면에 다음에 도래하는 시장이야?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안정은 순환이에요? 순환은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하향 회복, 상향 후퇴 국면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순환주기 어떤 국면에도 동시에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 별표. 이게 어떤 시장이야? 봐봐. 모든 종류가 아니라 주로 그냥이야 위치가 좋아야 돼. 소규모 주택이죠. 이 도심지 점포 같은 걸 얘기하지. 불황에 약하다, 불황에 강하다. 강하죠. 그럼 역세권의 아파트는 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럼 과거의 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신뢰합니다? 라는 무슨 기준이야?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꾸준히 가다 보니까 그 가격이 그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거의 가격이 차이가 없다는 거지. 이해 가셨나? 그럼 우리가 뭐 저번 주 프린트를 안 갖고 왔을 거니까 밑에 가시면 중요 기출 문제라는 게 있어요. 5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5번. 밑에 102페이지 중요 기출 문제 있잖아. 5번 있어요? 5번. 그 5번이 왜 틀렸는지 지적해 봐요. 자, 후퇴로 내려가죠. 그럼 누구 중시죠? 매수자 중 후퇴. 매수자죠, 매수자. 후퇴 내려가잖아. 후퇴 이렇게 매수자죠. 그러면서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상한가가 되죠. 상한가. 하한이 되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근데 거미집 모형을 이제 가기 전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시면은 교재 97페이지로 가보세요. 가시게 되면은 밑에 경기 변동의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별표 3개. 3개짜리 이것도. 경기가 순환해요. 순환을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4가지가 있는데,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이에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순계추무라고 암기하라고 하는데, 순계추무. 자, 좀 전에 그냥이야 우리 경기는 순환을 해. 순환하죠. 순환 쪽으로 이제 바뀐다. 순환 쪽으로. 계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아까 따라서 회상후화. 자, 회상후화로 그냥이야 순환을 해. 순환하죠. 그럼 회복 다음에 상향이 온 다음에 그냥이야 정점을 찍어. 정점을 찍죠. 정점을 찍고 후퇴가 오죠. 후퇴가 오고 그 다음에 저점을 찍은 다음에 그냥이야 하향이 와. 그냥 한다. 순환을 한다. 순환하죠. 순환하고 계절적으로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계절적으로 온다는 것은 1년 단위로 오는데 보통 우리가 봄과 가을은 이사철이니까 거래가 활발하죠. 근데 여름과 겨울은 그냥입니까? 좀 거래가 둔화됩니까? 둔화되고 대학가의 방학에 원룸에 공실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그냥이에요. 계절적이에요. 계절적. 근데 이게 헷갈린 게 뭐냐면 들어봐요. 자, 지금 만약에 시험 기출문제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5월에 정점을 찍고 후퇴하기 시작했대요. 계절입니까? 순환입니까? 순환이에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정점, 저점. 이런 게 나오면 계절이다, 순환이다. 순환이고, 만약에 12월 달이 계속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12월은 안 추워, 추워. 그럼 다른 달에 비해서 건축 허가량이 줄어들겠네? 자, 이건 그냥이야 계절적이야. 계절적이죠. 추세적이라는 자체는 딱 한 번 나왔어. 그거는 따라서 지속적. 경기 성장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간다는 거고, 무작위적이라는 게 중요해요. 무작위적이 중요한데, 자, 이거는 우리가 비주기적이라고 그래서 예측하기, 예기치 못하는 거죠. 예기치 못한다. 자, 계절은 그냥입니까? 예측할 수는 있어요. 지금 이제 여름, 겨울, 이제 겨울하고 봄이 오죠. 봄 다음에 뭐가 와? 어려워? 여름 다음에 뭐가 와, 이제? 여름 다음에 뭐가? 그럼 우리 그냥 있어. 시험 보러 가야 돼. 예측이 가능하네, 그죠? 근데 이건 예측할 수 있다, 예측할 수가 없다? 무작위적인 변동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얘가 항상 이제 저도 이제 강의 자체를 이제 재택 강의라 이걸 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뭐 갈려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아니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데 지금 여러분들 왜 IMF 아시죠? 국가의 부도나 그걸 봤어요, 영화?
공무원하는 그런 걸 보고 알았어. IMF는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죠. 예기치 못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게 한번 왔거든요. 근데 예견한다, 예기치 못한다. 그다음에 정부가 정책을 어떤 정책을 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다음에 자연재해 같은 지진 같은 경우도 예측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건축 활동하는 애는 좀 지진이 나길 원해. 근데 너무 나면 지도 뒤지니까 조금만 나게 되면 건축을 다시 해야 되거든. 그죠? 건축 활동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 도대체 왜 이걸 배워야 되냐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순환을 해. 그럼 경기가 안 좋을까? 좋아질 수도 있을까? 정말? 부산대학교에서 중개업 하는데 그냥이야 지금 겨울방학이야. 원룸에 공실이 생기네? 그럼 그건 순환적이다? 그건 계절적이다? 계절적이야. 느낌이 왔어? 그 다음 다시 또 제2의 IMF가 터졌어. 그러면 이건 그냥이야 무작위적이야. 예기치 못하는 거야. 정부 정책 같은 거.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 갔어요? 그러면 지금 97페이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밑에 순환적이라는 게 있어요? 넘겨봐. 넘기시면은 자, 우리도 그냥이다 순환을 한다. 순환하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추세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추세적은 딱 한 번 나왔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경기 성장이 계속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따가 제가 오른쪽 문제를 풀면서 말씀드리고 계절적이라는 게 있어요. 계절은 그냥입니까? 1년 단위로 옵니까? 계속 반복을 하죠. 방학 동안에 공실이 생긴다든가 이런 거. 무작위적은 예견해요? 예기치를 못해요? 그럼 비주기적이죠. 지진이나 자연재해,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 같은 게 되게 하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오른쪽에 중요 기출 문제다가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자, 이걸 제가 한번 풀어드리면, 자, 지금 경기 변동의 요인 중에서 아까 순계추무에서 계절적을 찾으라 그랬어요. 뭘 찾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이제 한번 실력을 봐야 되니까 계절적을 한번 찾아보세요.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자, 펜 들어보세요. 3번하고 5번을 묶어보세요. 3번하고 5번.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몇 월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계절 찍으시면 안 돼요. 자, 3번에 보시면은 정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 5월에 정점을 찍고 후퇴했다는 건 계절이에요? 순환이에요? 순환이고, 계절은 몇 번이 계절이에요? 5번이 계절이죠. 매년 12월마다 반복이 되죠. 12월은 안 추워? 추워. 그럼 건축 허가량이 다른 달 비해서 줄어들었죠? 이건 순환적이다, 계절적이다? 그럼 몇 번하고 몇 번을 주의 있게 봐야 돼? 3번하고 5번을 보는 거죠. 이해 가셨나? 그래서 시험 문제 정점 저점 나오면 그냥이야, 이건 순환이야. 순환이죠. 그래요? 그 다음에 1, 2번이 무작위적이에요. 우발적인, 그죠? 그래서 갑자기 정부 규제라는 단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나오면 무조건 이건 무작위적이야. 그래서 보고 가격 거품이라는 자체가 갑자기 생긴 거죠. 건축 허량이 그게 증가했고. 4번은 따라서 추세적, 지속적이라는 단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딱 한 번 나와가지고 추세적은 트렌드가 계속적으로 그 경제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알겠나? 그럼 내가 딱딱 얘기했다니까 찍어봐. 지속적 나오면 그냥이야 추세야. 정점 저점 나오면 순환이고 맞아요. 그다음에 12월 달에 우리 매년 12월 달에 되면은 건축 허가량이 다른 달 비해서 줄어들어. 계절이라는 거죠. 할 수 있어요? 정부 정책 나오면 뭐야? 무작위적이라는 거죠. 잡을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됐고요. 넘겨보시면은 거미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103페이지로 가시면 거미집 있어요? 곤충도 나와. 곤충도. 개미야, 거미야. 거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가 매년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탄력성과 기울기를 배우셨죠. 그래서 지금보다는 이제 3, 4월 달로 미루는 게 나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의 있죠. 의 찾으셨나? 그 의만 이제 가시면 되는데 이 칠판 중에는 부동산이에요. 일반 재화예요. 바로바로 생산이 되죠.
근데 우리가 농산물 같은 경우는 바로 생산이 돼야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도 그냥이다. 주택을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 걸 분석하는 거야. 그냥 그것만 개념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3, 4월 또 올리고. 오늘 프린터 다 받으셨어요? 자, 새로 갈게요. 시장 파트로 갈게요. 시장 파트로. 교재로는 우리가 페이지 128페이지 피셔서 128페이지 가시면은 128 하시면 시장의 개념 및 유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먼저 뭐가 시험 문제 나오냐면 오른쪽에 시장의 유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1, 2월 달에 제가 그냥 입문 과정에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에 들어가요? 불완전에 들어가요? 불완전에 들어가죠. 완전 경쟁은 현실이야? 이론상이야? 이론이에요. 우리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죠. 그 불완전의 성립 조건을 네 가지를 다 우리가 형성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130페이지로 가시면은 불완전 경쟁이라는 게 있어요. 130페이지. 찾으셨어?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독점이라는 게 있나요? 독점은 한 개의 업체야. 한국전력은 우리나라에 여러 개 있어. 하나밖에 없어. 과점은 한 두세 개 정도 되는 거야. 자동차 같은 회사 같은 경우. 그 외에는 다 독점적 경쟁 시장을 다 얘기를 해요. 참고적으로 그러면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불완전이야? 불완전이죠. 이해 가셨어? 그럼 우리가 전 페이지로 가셔서 우리 부동산도 완전에 들어간다? 불완전에 들어간다? 불완전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자체는 완전 경쟁 시장은 이론상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론상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준을 두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완전하다, 우리 부동산도 불완전하다? 불완전으로 줘요. 불완전 시장과의 차이점을 봐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럼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으로 분류를 하나요? 불완전으로 분류를 하나요? 불완전으로 분류를 하겠죠, 그죠? 그럼 성립 조건이 네 가지를 다 만족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자, 들어가 본다면요. 자, 칠판 주계가 만드는 게 이제 완전 경쟁이라면 완전 경쟁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어요. 그럼 수요자와 공급자가 적어요? 많아요. 그러면 가격이 1,000원이면 다 그 1,000원을 받아야겠죠? 근데 부동산은 고가성 때문에 쌉니까? 비쌉니까? 유효수요가 많아요? 제한돼 있어요. 그럼 다수다? 소수다? 소수의 수요자가 있죠. 그죠?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소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대로 가격을 또 결정할 수가 있고 완전 경쟁은 물건이 다 똑같죠. 근데 똑같은데 동질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다 똑같아요. 비동질해요. 비동질성을 갖고 있고 완전 경쟁은 다수다 보니까 언제든지 시장에 진입과 퇴거가 가능합니다. 퇴거가 자유로운데 부동산은 아까 고가기 때문에 유효수요가 많아요. 제한돼 있어요. 그럼 저소득층들이 시장 진입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업적 제한도 많고. 맞아요? 그래서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게 나오고 그래서 불안전하게 만드는 요소고 완전하니까 만약에 이 칠판 주계가 1,000원이다. 나만 알아요? 다 알아. 그 완전한 정보죠. 근데 우리는 완전하다 정보가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는 거죠. 완전한 정보다. 근데 우리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한 정보다. 자,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전 페이지 가시면 완전 경쟁의 성립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넘겨보시면은 129페이지 찾으셨어? 그럼 완전은 다수지만 부동산은 다수야, 소수야? 소수고 완전은 정보가 완전하죠. 근데 우리는 불완전하고 완전 경쟁은 상품이 동질하죠. 우리 동질해요, 비동질해요. 비동질하고 넘기시면은 완전 경쟁은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죠. 근데 부동산 시장은 자유롭다,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롭지 못하다.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아셨고 그 다음에 131페이지로 가시면은 3번에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별표를 쳐놓으세요. 여기서 이제 시험에 다 나옵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은 똑같아요? 달라요? 여기 갖고 계시는 볼펜은 움직일 수가 있죠. 근데 부동산은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그럼 지역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 그래서 우리가 간다.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에요. 갑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징.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동성이라는 걸 배우셨어요, 저번 시간에. 그래서 부동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들어가 볼게요. 토지는 이동할 수가 있다, 이동이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장에 국지성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럼 물건마다 틀려요?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르다라는 특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국지화됐다는 자체 나오면 무슨 성을 찍으셔야 돼요? 부동성. 그럼 그냥이다 지역마다 틀리다. 그럼 우리가 전국이 있고 그 다음에 부산이 있고 울산이 있으면 부동산은 똑같아요. 지역마다 달라요. 모나미편이 만약에 1,000원이면 이건 전국이 다 1,000원이죠. 그냥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못 움직이죠. 그래서 만약 여기가 초과공급이 되고 여기가 초과 수요가 되더라도 볼펜은 수급 조절이 되니까 가격이라는 1,000원이라는 자체가 다 똑같아요. 근데 부동산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무슨 화가 되겠어요? 국지화돼서 지역마다 다르게 된다는 거죠. 연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가시면 이제 쫙 한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제가 우리가 책을 또 체크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단 천천히 갈게요. 131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1번에 가시면 과다한 법적 제한이라는 게 있죠. 제한이 많아서 시장에 대한 조절이 좀 저하되고 넘겨보시면은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 매매는 살매만 있어요? 팔매도 있어요? 그럼 사는데 시간이 적게 걸리겠어요? 고가 때문에 오래 걸리겠어요? 오래 걸리죠. 그러면 우리가 장기간 걸리고 파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 게 현금화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금매로 내릴 수밖에 없죠. 그럼 단기 거래가 좀 곤란해서 장기로 가야 되고 밑에 보시면 시장의 국지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별표 쳐보세요. 부동성이라는 단어 있나요? 무슨 성? 부동성.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국지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유사한 부동산이라도 지역별로 같다 서로 다르죠. 그 하이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하이 시장, 부분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제 그걸 설명해 보이는데 앞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안 한 건데 자, 전국이 있고 부산과 울산이 부동산이 같다 다르다. 그 부산도 그냥이에요. 구마다 틀려요. 여기가 무슨 구예요? 연제구. 그럼 구마다 틀려요? 동마다 틀려? 여기가 무슨 동이에요? 연산동이죠. 그럼 번지마다 다르죠. 그럼 우리가 전국이 전체 시장이면 이 하나하나의 개별 토지가 개별성 때문에 개별 시장이라면 그 중간이 부분 시장이야. 무슨 시장이다? 그럼 부분 시장으로 나열됐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지역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세분화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른 거. 자, 그래서 이제 전 페이지로 가시면 제가 안 한 파트가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131페이지로 가시면 거기 첫 번째 보시면은 시장 범위에 따른 분류라는 게 있나요? 전체가 전국이고 개별 토지가 번지가 개별성 때문에 개별 시장이야. 아니 131페이지 메뉴에 시장 범위에 따른 분류라는 게 있어요? 전국이 전체 시장이면 아까 다시 얘기할게. 자, 우리가 아까 전국이 있고 부산이 있고 연제구 연산동 몇 번지라는 자체는 그냥이에요. 하나의 부분 시장이에요. 중간 규모죠. 그건 이제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부분 시장이 나열되어 있다는 것은 부동성 때문에 그렇고 개별 시장은 따라서 개별성 때문에 토지마다 다르겠죠. 이렇게 이제 나열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넘겨볼게요. 그러면 132페이지로 다시 오셔서 다시 오시면 3번에 시장의 국지성이라는 단어 있어요? 그러면 2번 부동성 때문에 국지성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 시장으로 나눠졌다는 거 아시겠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3번에 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어느 쪽이 초과 수요가 됐다고 해서 초과 공급이 옮길 수는 없죠. 시장이 이제 불균형으로 이루어져서 나타나고요. 그러면 4번을 연결시켜 볼게요. 그러면 수급 조절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부중성 때문에 땅이 어떻게 공급이 잘 안 되죠.
단기 장기라는 걸 저번 시간에 배우셨죠? 단기는 공급이 쉬워요, 어려워요? 장기에 가서는 공급할 수가 있죠. 너무 단기는 짧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단기는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버려요.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이 급등합니까? 급등해 버려요. 가격이 급등해서 가격이 왜곡된다는 거죠. 근데 장기는 그냥이요, 공급이 증가될 수 있어요. 그럼 가격을 다시 떨어뜨릴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 가격이 막 급등한다는 자체는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단기예요. 그러면 이따가 문제를 풀겠지만 수급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 가격 왜곡, 단기적 가격 왜곡. 단기적이죠. 단기적 가격 왜곡.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급 조절에 대한 수요 공급 조절의 곤란성이라는 게 있나요? 4번의 별표. 자, 제가 수급 조절의 곤란 때문에 무슨 쪽으로 가격이 왜곡됐다고 했죠? 단기적이죠. 찾으셨어? 자, 우리가 건축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려요? 오래 걸려? 뭐 계획 수립이나 부지 확보, 건축을 완성까지 오래 걸리죠? 단기는 공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이야 가격이 올라가. 폭등해 버린단 말이지. 아시겠어?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5번, 6번, 7번을 묶어보세요. 5번, 6번, 7번을 묶어보시면 다 앞에 B라는 게 들어가요. 뭐가 들어간다? B. 개별성 때문에 그런데. 자, 우리가 부동산이란 자체가 다 동질해요? 다 달라요? 그러면 만약에 코카콜라가 1,000원이면 여기만 1,000원이에요? 전국이 다 1,000원이죠. 그게 다 공개돼요. 근데 개별성 때문에 자, 우리가 비동질성이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합니까? 거의 공개를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럼 거래가 그냥이야 은밀하게 이루어져.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럼 굉장히 고도의 사적이야, 공적이야? 사적인 경향이 커요. 맞아요? 그럼 정보 수집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죠? 덤보 탐색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이 가격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일물일가가 안 되죠? 그럼 표준화되어 있다, 비표준화되어 있다. 비표준화되어 있어요. 비표준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칠판 주기는 똑같으니까 본사에서 물건을 띄워다 팔 수 있죠. 그럼 조직이라는 게 있는데, 도매상이 있는데, 토지에 도매상, 소매상 못 들어보셨잖아요. 토지는 본사에서 물건 띄워다 팔 수 없죠. 그럼 조직화되어 있다, 비조직화되어 있다. 집중, 우리가 통제가 곤란하다는 얘기야. 그럼 비가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제 3B로서 표준화예요, 비표준화예요. 공개야, 비공개야. 조직, 비조직. 근데 거기 위에다 한번 적어놔 보세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개별성 때문에 토지마다 개별화해야 되죠. 구체화해야 되죠. 그다음에 독점화. 그럼 독점적이라는 단어는 비가 빠져야 돼요. 들어간다, 빠진다? 빠지거든요. 이해 가셨어요? 자, 양가로 5번에 비표준화성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화다, 비표준화다. 일물일가가 안 돼서 그렇고, 그 다음에 6번에 거래가 공개, 비공개. 그냥이야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럼 고도의 공적이야, 굉장히 사적이야, 거래가. 그럼 정보 수집이 쉬워요, 곤란해요?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조직화돼 있다, 비조직화돼 있다? 조직화가 어렵죠? 맞아요? 자금의 유용성은 부동산은 저가야, 고가야? 그럼 돈을 빌려야 되네? 그럼 이자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지만 많이 참여하겠죠? 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 그러면 자, 오늘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다 틀린 지문을 지적하는데 1번서부터 5번까지가 왜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1번서부터 5번까지.
1번은 왜 틀렸다고 생각하시죠?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어렵고요. 2번은요. 국지화가 나오면 부동성이 나와야 되죠. 부동성이고. 3번은요. 조직화가 돼 있어요? 조직화가 가능하지 못하죠. 조직이에요, 비조직이에요? 거래가 그냥입니까? 은밀하게 이루어집니까? 그럼 공적입니까? 사적입니까? 사적이고. 5번은 상식이에요. 우리 부산도 그냥이에요. 지역마다 각이 달라요. 그럼 균질적인 각이 형성되기가 어렵겠죠. 맞아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134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라는 단어가 있나? 자, 이제 특징입니까? 기능입니까? 기능. 자, 갈게요. 자, 자원 공간 배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원 및 공간을 배분한다.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만약에 요즘 원룸 같은 게 많으면 그냥입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까? 그래야지만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죠. 그럼 리모델링을 하면 그냥입니까? 월세를 더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자원 배분은 더 많은 이윤 쪽으로 자원이 배분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공간도 배분될 수도 있죠. 네, 그렇게만 끝내버리시고 밑에 가시면 가격 창조라는 단어가 있나? 가격을 창조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가격을 형성하는 역할인데 세부적인 건 제가 3, 4월 달에 빼기를 하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 매도자는 싸게 팔려고 그래요? 비싸게 팔려고 그래요? 매수자는 가격이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죠. 그럼 중개업자가 그냥요 조정을 해요. 그래서 가격을 창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교환 기능이라는 게 있어? 그 부동산과 현금을 교환할 수 없어? 교환할 수도 있어. 있죠. 그런 기능도 갖고 있고 우리가 나가면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 정보. 그래서 정보 제공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양과 질의 조정이라는 게 있죠. 양과 질의 조정입니다. 양과 질의 조정. 우리가 질의 조절. 그럼 우리가 대학교 교과서 나오는데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그냥입니까? 땅의 질이 높아집니까? 그럼 건물 땅값이 안 높아져? 높아져? 그럼 건물을 저층화 시켜야 돼? 고층화 시켜야 돼? 그럼 지가 알아서 양과 질을 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시가 성장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건 특징이에요? 기능이에요? 아까는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가 비공개성은 기능에 들어가야 돼요? 특징에 들어가야 돼요? 특징이죠. 그래요? 야, 너는 이렇게 삐지는 기능이 있다 그래요? 삐등이 특성이 있다 그래요? 특성, 캐릭터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건 기능이야? 특징이야? 얘는 기능이죠. 특징하고 기능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면 비공개성이라는 건 기능에 들어간다, 특징에 들어간다. 특성, 걔 많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들 볼펜은 1,000원이라는 건 나만 알아요? 다 공개해요. 근데 부동산은 공개해요? 안 해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는 얘기예요. 얘기 좀 해주지? 근데 볼펜도 그냥이야 돈 주고 샀어. 훔쳤어? 훔쳤나 봐? 그럼 그냥 교환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집에 있는 주택도 훔쳤어? 돈 주고 샀어? 교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교환은 특징이다? 기능이다? 기능, 그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 그래서 우리가 비공개는 기능에 들어가요? 특징에 들어가. 특성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기 때문에 얘가 일로 들어가거나 얘가 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김군이 있는데 정량한테 섬에 놀러 가자 그래. 섬. 배 끊기는 섬. 그럼 간다 그럴까? 안 간다 그럴까? 안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튕겼는데 이 김군이 일찍 갔다가 저녁 때 늦게 오자 그랬어. 그래서 배를 이제 속였는데 마지막 배야. 그래서 원래는 5시 배인데 6시 배로 속이고 놀다가 5시 10분쯤 들어오니까 그냥 배가 나가고 있어. 그 순간 정량은 웃어야 돼? 울어야 돼? 울어야 돼. 김군이 웃죠. 그래서 김군이 정량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 얘가 혀가 짧아갖고 고를 잘 못해. 그래서 내가 이제 고로 고쳐갖고 자 할게요. 김군이 정량한테 하는 얘기가 있죠. 불러보세요. 뭐라고? 자고가 정량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특징이야 이건 기능이야? 기능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참고적으로 제가 이거 EBS 할 때 잘랐어요. 왜냐하면 편집 당해가지고 공영방송에는 이건 반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PD가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데 대박이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근데 내가 중요한 건 같이 자자 그랬나요? 그냥 자고만 가라 그랬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랬더니 수강생들이 자고가 정량만 알아요. 그래서 언니 자고가 정량이 뭐야 했더니 자고가라는 거야 정량보고. 근데 이게 뭐라는 거죠? 기능이야 기능. 맞죠? 그래서 내가 1탄을 만들었더니 2탄을 만들어 왔어 수강생들이. 특징이다 기능이다? 기능이죠. 2탄이 좀 야한데 해도 될까? 허락 받고 할게요. 2탄은 내가 얘기했어 수강생들이 얘기했어. 그러니까 안 외워지는 거야. 리포트를 써오면서 자기네들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1탄까지만 얘기했죠. 제가 자고가 정량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울어. 그랬더니 횟집으로 이렇게 데려간대요. 가서 술을 먹으면서 달랜대. 그랬더니 정량이 좀 술 취하니까 본색이 드러나더래. 그래서 웃기 시작하면서 야, 너 자고 갈 테니까 너 남자로서 그 기능이 있니? 그런다는 거야. 괜히 했나 봐, 그지? 쑥스럽다. 그럼 특성이다, 기능이다? 기능이야, 기능. 그러면은 6번을 한번 보세요. 6번이 왜 틀렸는지 지적해봐, 6번이. 웃지 말고 6번이 왜 틀렸는지. 내가 왜 자고가 정량을 했는지. 비공개가 기능이에요? 야, 자고가 비양이야? 아니잖아. 그럼 기능이야, 특성이야? 특징이죠. 갖고 있는 캐릭터란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 가셨어? 그러면 우리 오로지 기능은 뭐가 있어? 얘기해봐. 자고가 정량. 자가 뭐야? 자원 배분, 공간 배분도 하고. 고가 뭐야? 고환 기능하면 안 돼? 가격 창조, 정보 제공, 양가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눈 게 봐봐. 나도 자고가 정량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강의해도 집에 가면 자고가 정량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공부를 하기 시작해. 야, 이거 도대체 뭐지? 그냥이야? 기능이야? 기능이죠. 그럼 특징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비공개는 기능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교환 기능 같은 게 기능이 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쉬다가 갈게요.